잊고 사랑하자. 제 좌우명이에요. 오글거려요? 전에는 더 거창했어요.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자 화이팅 뭐 이런 거였어요. 지금은 많이 가벼워졌죠.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무거운 소식이 계속 들렸어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희초 선생님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유족에 대한 가슴 먹먹한 안타까움의 감정을 느껴요. 할머니 댁에 가는 이유는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댁에 가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전화도 안 하는 못된 아들이었어요. 20살 때부터 자취를 해서 따로 살았고 군 생활을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예 멀어져 있었죠.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참 무뚝뚝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전화를 지독하게 안 했어요. 아버지랑 통화한 날이 다 기억날 정도니까요. 아버지는 24살에 군대 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건 아버지의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 알게 됐어요. 휴가 나와서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찍은 사진을 한 장 뽑아서 드렸는데 다음 휴가 때 요양보호사께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 사진만 보고 계셔. 아유,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사진은 아버지가 누운 각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건강했을 때는 유난스러운 절약왕이었어요. 외식은 제 기억에 딱 한 번이었죠. 고기 뷔페였는데 누나 이빨에 상추가 껴서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는 돈을 아꼈어요.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절약을 하게 됐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큰 훈련을 마치고 휴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흙이 묻은 전투화를 닦던 전 차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소대, 내가 저번 휴가 때 얼마 수고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가죽 잠바 하나 사드렸잖아. 얼만데? 아, 졸라 비싸. 소대 말면 깜짝 놀랄걸? 아, 말하지마. 벌써 심장 두근거려. 웃으면서 전투화를 닦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득 아버지한테 옷을 사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은커녕 밥도 사드린 적 없어요. 휴가날 아버지와 함께 매장에 갔어요. 제 옷을 사는 줄 알고 따라온 아버지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는 저의 말에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어색하게 매장을 한 바퀴 돌았죠. 딱 봐도 가격표를 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사실 저도 봤어요. 그렇게 절약왕과 절약왕의 아들은 30분이 넘게 매장을 휘젓고 다녔어요. 고르고 골라 두 벌의 가죽 자켓이 후보에 올랐고 고민이 시작됐죠. 옷깃에 털이 달린 것과 안 달린 것. 달린 건 25만 원이었고 안 달린 건 15만 원이었어요. 아버지는 털이 달린 걸 자꾸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15만 원짜리. 아빠, 그거 말고 15만 원짜리. 참 못난 아들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털을 만지고 계셨어요.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15만 원짜리를 고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야호! 24살의 철없는 소대장은 그렇게 아버지께 드리는 첫 선물을 저렴하게 사드리고 부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닥터마틴 신발을 검색했어요. 저는 살면서 후회를 하지 않아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요. 인생에서 유일하게 후회가 되는 게 그날이에요. 25만 원짜리 샀어야 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신발끈이 풀리거나 라면을 끓이다가도 생각나요. 25만 원짜리 샀어야 됐는데. 요즘도 가끔 그날의 장면이 떠오르면 24살의 저에게 소리쳐요. 그냥 네가 사, 이 새끼야. 아빠가 고르게 하면 안 돼. 털 달린 걸 사. 하지만 매번 그 장면의 마지막은 15만 원짜리 가죽 자켓을 사고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털없는 가죽 자켓을 가을 지나서 겨울까지 2계절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로부터 6년 뒤에 저녁을 3달 남기고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입관식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했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슬픔이 차오르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가? 이게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아끼면서 사시더니 이렇게 끝나나? 저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무턱대고 절약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는 돈을 아끼는 법을 알려주셨고,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인생을 아끼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죠. 가족의 생일, 병원 진료, 한 주를 열심히 보내고 돌아오는 보상의 시간. 저는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돈을 써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요. 참 신기하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생각이 나요. 가슴이 시리도록. 하루는 경비원 근무를 서는데 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분이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울컥거리는 목을 겨우 진정시키고 길을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서시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을 들어 보이면서.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보고 싶어서 잠깐 내려오셨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머니한테 하면 할머니는 웃어요. 저도 웃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요.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없이 아버지와 함께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안 돼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같이 하늘을 봐요. 북극곰이 말라 죽고 유럽의 관광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고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서로를 공격해요. 평균 수명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루하루 무겁고 아픈 시간들이 반복되겠지만 쓰라린 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음속에 돌담을 쌓고 감정을 가두어요. 먼 훗날 떠나간 사람들과 다시 만났을 때 돌담을 허물어 보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날까지 주변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행복을 붙잡아요. 남아있는 가족과 남아있는 시간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아끼면서 살아가요. 웃고 사랑하면서.